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익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윤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익산이 모범사례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처해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이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농업회의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 이대로 가면 농업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의해서. 농촌 10년, 20년 후에 마을이 없어지고 면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대로 가면 살아남지 않을 것 같아요. 농민들도 없어질 것 같아요. 농업 노동자로 남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실은 농업이 여기까지 오고 어려워졌던 것의 중심에는 농업계가 한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농업회의소가 유력한 방도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깊게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설립하기 과정, 그리고 설립하고 저희가 2019년에 3월 27일에 창립했는데 그 이후의 활동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좀 일찍 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2017년 9월에 농식품부 그 시범사업에 공모가 됐는데요.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농업인대학이라고 있고, 농업인대학의 정명채 박사님이 오셔서 농업회의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농업인대학 학생들이 농업회의소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3만 원씩 내는 회원 120명이 조직됐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농업회의소 공부도 하고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사업이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거였는데 익산은 15년, 16년 아예 신청도 못하는 공모가 무산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내용은 준비 부족, 실은 이제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민단체하고의 합의 부족, 뭐 이런 거가 이유였는데, 어쨌든 17년도에 익산시에는 농민단체 14개 단체가 모여서 2005년도에 창립해서 지금 16년 된 익산시 농민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합의되는 과정이, 농민단체하고 이제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 2015년부터 16년, 17년 이제 초에 농민연대가 그러면 농업회의소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갖고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모 사업하기 전에 저희는 농업회의소 설립 TF팀을 꾸리게 됩니다. 행정, 민간 이렇게 해서 꾸려서 TF팀부터, 그러니까 시범사업 준비부터 TF팀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9월 달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잘 되는 데에 선지기관을 갔다 왔습니다. 충남은 당진 갔다 왔고요. 잘 된다기보다는 충남은 그때 막 창립을 했던 데라 당진이 갔다 왔고, 거창은 잘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앞에 말씀드렸지만 15년, 16년도에 공모 사업이 무산되고 그런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농업회의소를 준비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라는 열망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힘이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농업회의소를 추진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1월 18일 날 농협, 농민단체, 의회, 행정 이렇게 해서 32명 가량의 그 설립 추진단을 만들고, 설립 추진단은 이후 창립총회까지의 주요한 결정들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는 농협이 농업회의소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토론대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TF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농민단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TF팀은 농업회의소에 담아야 될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을 계속 상의하게 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고 필요하다면 또 한 달에 두 번도 만나고 이렇게 좀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용적 준비는 TF팀에서 하고 이 내용적 준비가 된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추진단에서 하고 네,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11월 달에 제정이 됩니다. 이제 18년도에도 저희가 거창하고 정선을 선지전화 갔다 왔고요. 이제 설립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는 이제 내용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농민들을 농업회의소로 가입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총 4번의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18년 2월 달에 처음 시작해서요. 저희가 20개 읍면동인데요. 2월, 7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그 다음 19년 1월까지 4번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농업회의소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은 농업회의소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다녔고요. 7월 달에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7월 달에는 몇 군데 돌다가 잘 안 돼서 전체 읍면을 모아놓고 그 전체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3차 설명회 때는 이제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그리고 지역의 대의원을 조직하는 일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3차부터. 그리고 4차 때는 지역의 대의원들, 이사들 정리하는 작업들을 쭉 하게 되죠. 실은 4번의 설명회가 쉽지는 않았죠. 하루에 2개 지역씩 10일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 통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농업회의소 필요성들을 농업인들이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이제 또 추수철이 10월 달에 끝나니까 11월 달에는 농업회의소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창립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불을 붙이면서 12월, 1월, 3월 달까지 가는 창립총회 수로 쭉 가는 그런 불을 붙이는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를 한 250명 모여가지고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4번째의 순회 설명회 때는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들 속에서 또 이사를 뽑고 그 단체 대의원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창립총회는 19년 3월 27일 날 창립총회는 짧게 기념행사를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 400명 모여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뒤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설립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TF팀의 구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농업회의소에서 어떤 일을 해갈 거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데 TF팀이 기본이고 그리고 기본돼서 논의된 것들이 설립추진단이라는 의결기구에서 창립총회까지 가기 전까지 의결기구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농업회의소에서 이제 주요하게 담아야 될 내용이 이제 모든 조직이나 정관일 텐데요. 정관 안에서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회비, 그리고 회비를 어떻게 받을 건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나주에 선진지원을 갔다 오면서 나주가 3,000원씩 회비를 받았는데 그 회비를 한번 3,000원 해놓으니까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000원으로 방식은 CMS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이체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실제로 회비가 거치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CMS 방식이 보다 더 원활하게 회비를 걷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관을 작성할 때 좀 가야 될 문제가 저희 고민됐던 부분들은 사무국장을 어떤 지위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그 직원인데도 있고 이사인데도 있거든요. 익사는 처음에는 직원이었다가 정관 개정을 해서 이사가 됐는데 그것도 새로 만들어진 데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사업 계획은 실은 이제 처음 하면서 사업 계획을 탄탄하게 짜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먼저 한 농업회의소들의 도움들이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주요하게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 맞게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하게는 예산 그리고 뭐 조직 운영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창 설립 전까지는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예산도 그렇고 행정적 지원도 많이 주셨는데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해서 실제 사업비는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1천만 원, 내년에도 1천만 원. 사업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 예산 계획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업회의소는 저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의미하다고 보아지고 실제로 회비를 얼만큼 회비의 자금률을 높일 것인가의 고민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 모집에 있어서는 실제로 읍면동 순회 설명회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 순회 설명하기 전에는 단체별로 총회라든지 교육대 가서 잠깐 농업회의소 설명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일단 농업회의소가 있구나 하려고 하나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읍면동으로 순회 설명회 하면서 조직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 하면서는 이제 정관, 사업계획안, 또 하나는 이제 임원 선출안인데 저희는 이제 임원 선출안을 미리 TF팀에서 논의하고 그걸 가지고 설립추진단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통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까지 통으로 임원 선출을 했거든요. 실제로 창립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창립이 다가올수록 임원 선출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창립총회는 미리 의결된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창립총회 기념식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의 설립추진단 안에서의 합의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내부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대의원까지를 다 정리해서 임원 선출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각종 기구들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저희가 10개 있는데 뒤에 더 말씀을 드리는데 분과위원회는 그 영역별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량, 축산, 원예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열어놨습니다. 회원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원 가입이 900여 명 회원 가입하는데 거기에 체크를 한 군데만 체크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식량분과 모일 때 다 오시게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또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의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저는 회원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는 그래서 창립 이후에 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장님. 사무장님의 채용은 창립하기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립하시면서 이제 CMS 방식으로 회비를 받게 되면 법인이 만들어지고 법인이 만들어진 통장으로 CMS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인 설립을 빨리 하려면 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창립총회 전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들을 쭉 준비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법인 설립 절차들을 알고 계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창립총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익산시 농업회의소 일반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원은 937명, 회비 납부율은 54.4%, 단체는 17개 단체, 특별회원은 농협 중앙에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협이 안 들어와 있는데 농협이 좀 그 이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농협중앙회 시지부장님을 부회장으로 그 지역 이사로 이사로 그 조합장 중에 한 분 이렇게 처음엔 정관을 만들었다가 그 조합장님들의 요구가 전체 조합장님들이 저희가 15개거든요. 전체 이사로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셔서 정관을 바꾸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단체는 17가지 단체, 뭐 애지간한 단체들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농민 숫자가 5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는 1000명 목표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다. 회원들을 좀 확대하는 문제가 과제이긴 한데 올해 코로나 덕분에 회원님들을 자주 못 만나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회장 1인, 부회장 3인, 지역이사 8인, 단체이사 3인, 분과이사는 분과는 분과대표 10개인데 농민정책, 식량, 농촌활력, 원예 특작, 청년농업인, 축산, 식품가공, 농산물 유통, 산림, 여성농업인 이렇게 10개 분과입니다. 거기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분과들이 있어서 7개입니다. 그 안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 호선되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사는 저희가 이제 창립하기 전에 4개의 지역 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황등, 망성, 삼기, 목천, 평화 이렇게 4개가 먼저 만들어져서 지역의 분회장이 되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걸로, 그리고 그 전에는 2개면에서 호선에서 한 분의 이사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이사가 구성이 됐고요. 단체이사가 한 분이었는데 올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단체의 몫을 좀 더 올려야겠다는 판단에서 단체이사는 3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무국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페이스의 주요 사업은 주요하게는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농정에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더 깊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농민들의 역량 강화하는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농업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 그리고 지금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회의소의 기본 사업은 일반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농업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정 참여 활동인데요. 의견 수렴, 조정 검토, 제안 협의 반영. 그러니까 작년에는 읍면동을 순회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익산시에서 이러이러한 농업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쭉 받죠. 쭉 받아요. 쭉 받고. 그리고 또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저희는 그 분과위원회는 지역은 다양한 품목과 내용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분과위원회는 이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축산에서 축산분과 하시면 더 깊은 얘기 되거든요. 이것을 쭉 모아서 일단은 전체를 행정에게 줍니다.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고. 그리고 그걸 추스리는 작업들을 하죠. 작년에는 22건을 추스려서 그것을 농업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미래농정국이 있습니다. 농정국 안에 5개 과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 안에 2개 과와 국 안에 5개 과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료를 미리 드리고 자료를 저희가 받죠. 받아서 그날은 부족한 부분도 더 설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면 또 그 의견 중에서 더 나아간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근데 읍면순회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그걸 가지고 올해는 분과위원회도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못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올해는 익산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농업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실은 이제 농업정책이라는 게 사업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하자라고 정리하는 부분들은 실은 농정국 센터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농정국 안에 농업직이
과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장님하고 해야 되거든요. 시장님하고 해야 될 뭐 내용이 다루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나오면 예산을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도 농업 예산 중에서도 자체 예산, 익산시에 12만 들어가는 예산이 몇 프로인지 이것이 또 어떻게 더 확대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하고 만나서 시장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주요하게 드렸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농업정책협의회만 했고 올해는 시장님 간담회 하고 나서 농업정책협의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료 받아서 공문으로 드리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거죠. 저희가 시장 간담회 내용이 주요하게 6가지였는데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농업직 채용 확대 및 승진 기회를 부여할 문제 그리고 농업 예산의 확대 및 농민단체 활성화. 작년에 농민단체 예산이 실제로 많지도 않은데 몇백만 원씩 깎인 것도 있었거든요. 몇백만 원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청년농업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농업인이 센터하고 농정국하고 이원회인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익산시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것을 제안드렸고요. 그 농업기술센터 안에 업무 개선과 그 센터의 역할들을 좀 센터의 예산 지원이 좀 적은데 센터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시장님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은 읍면동 순회간담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농정협의회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량 강화 교육은 실은 의도로 갖고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읍면동을 돌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시 단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식품부 차원에서 얘기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는 농특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분과위원회를 또 열었죠. 열어서 분과위원회 열고 단체 대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될 건지 농특위원장님한테. 농특위원장님이 무슨 정책을 만드는 분은 아니신데 농종의 틀을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농특위원장님 초청 특강 및 간담회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계획된 건 아니고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농민수당 교육은 전라북도가 농민수당을 광역에서 제일 처음 올해 지급을 했는데 월 5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작년에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교육들을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읍면 순회할 때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중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하나인데 이제 농민들이 농사 짓고 돈 버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나이 드시면 아프고 힘들어서 그 돈도 다 못 쓰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좀 한번 그 자기 삶이든 아니면 앞을 좀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문학 강좌를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좀 진행을 해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지만 한 번 온 사람들은 계속 오는 그런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농정사업 설명회라고 각 개별로 2-3개 건을 주요한 사업들을 우리 농업회의소 회원들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주요하게 한 2-3개씩 꼭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회를 좀 하고요. 그리고 설명회 하고 나서는 실은 저희가 대의원총회로 창립총회로 회원총회를 하는데 500명이 넘는 회비내는 회원이 500명이 52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총회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대의원총회로 가름하거든요. 근데 농업회의소가 1년 뭐 했는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1년
활동한 거를 성과 보고대에 이렇게 해서 1년 사업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장면. 양파 작년에 저희 여산면이 전라북도에서는 양파의 주산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양파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읍면 순회를 갔더니 5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야, 양파 팔아가지고는 농약값, 비료값도 못 갚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양파 가격 폭락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농식품부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에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도 이러는 거를 당장에는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양파 가격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워낙에 많은 양들이 나와서 이 돈이 뭐 예를 들면 저온정가에다가 저장해 놓고 팔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막 길게 양파를 야적한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통합토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에게도 알려야겠다. 그래서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무료 나눔 행사를 했어요. 저희가 농업회에서 일부 사가지고 양파 한 6, 7개씩 봉투에 넣어서 거기에 선전물 넣고 왜 양파 가격이 폭락했는지. 작년에 양파 가격이 폭락한 게 농사를 많이 지어서 폭락한 게 아니거든요. 작황이 좋아서 폭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폭락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얼마나 나올 건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양파즙을나 양파를 사실 거를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져가면서 이 양파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쭉 읽어보시면서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활동은 저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읍면동에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얘기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농업회의소라는 틀 속에서 얘기하고 그것들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업들이 농업회의 주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인문학 강좌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쭉 하다가요. 올해는 욕심을 많이 내서 7개 강좌를 했는데 2개 강좌는 못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요거는 이제 그 농정 지원 사업 책자 뭐 다른 데도 많이 만들 텐데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그 정책 사업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벌써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벌써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몰라서 또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우리 헤어서 회원만큼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익산시에서 지원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드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식품부 그 공모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모델화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2개 마을. 실은 올해가 공익직불제 처음 시작되는 해인데 의무 준수 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농민들이. 바뀐다 그러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2군데 하면서 요거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어서든 해야 되는데 모이들 못하니까 이제 뭐 비디오로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로 대체하는 정도여서 저희는 2개 마을 하면서 영농일지도 작성해야 되는데 영농일지에 양식도 없고 그래서 영농일지 앞에는 공익직불제 설명을 쭉 실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간단하게 내가 올해 무슨 농약을 쓰고 무슨 비료를 주고 뭘 했는지를 쭉 정리하는 그런 영농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불용농약 수거인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농민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새는 드론으로 헬기를 농약을 주다 보니까 예전에 쓰다 남은 농약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해야겠다. 이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안을 했죠. 저희가 했고 그것이 이제 올해 5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불용농약을
한 번에 싹 수거하는 날을 잡아서 수거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그 수거가 끝나고 나서 읍면동에 불용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설치함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이런 고민들이 있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제안해서 조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실제로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농업회의소인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농협이 아우르는 농업계 대표 조직이거든요. 농민단체의 연합회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익산시 농민연대라고 14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겁니다. 농민단체는 농민단체 연합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 농민들은 어디서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이 없습니다. 저는 농업회의소가 그것은 유일한 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정책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 읍면동에서 한 번, 분과에서 한 번,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농업회의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농민단체 연합과 다른 부분들은 이 농업회의소는 이제 법적 기구인 거죠. 법적 기구.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우리 농민들한테 더 깊이 있게 많은 농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직 농업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의 고민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외국의 사례처럼 농업회의소가 농업계의 대표 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시작했어요. 작년 3월에 창립해서 작년 1년, 올해 1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뭔가를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날 때 가장 힘이 많이 나거든요. 또 그렇게 만나야 회원도 늘어나고 조직도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적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민단체 일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을 3번이나 거쳐서 했는데요. 제가 농민단체 연합회, 딴 데는 뭐 협의회, 우린 농민연대라고 부르는데 농민연대와 농업회의소가 다른 부분들은 임의조직과 법적 조직인데 임의조직은 그런 겁니다. 힘이 있을 때는 들어주고 힘이 없을 때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힘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정책 파트너로 정당하게 얘기하고 정당하게 받아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농업회의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례로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농민연대 집행위원장 할 때 시장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안 만나주시더라고. 하반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안 만나주셔서 시장님 왜 안 만나주십니까? 물어봤더니 바빠서 못 만났대요. 이겁니다. 임의조직은 만나줘도 되고 안 만나줘도 되고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근데 농업회의소는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고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많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뭐 농민들은 농업회의소를 하나의 농민단체로 바라보기도 하고 농협은 야 우리는 돈 많이 내는데 우리한테 뭐 해줄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의 어려움, 농촌의 붕괴, 농민들이 숫자가 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는 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은 작은 이해관계들은 접어두고 하나로 한 목소리 내지 못하면 농업, 농촌 없어지고 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점점 사람은 줄고 있고 차지하는 위상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한 목소리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길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유력한 방도가 농업회의소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